공제율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는 2배가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공제율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 놓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킴앤하이드의 재하륜 김정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내서 헤어스타일이 멋있게 바뀌셨네요. 저희가 이제 6월달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네. 13월에 급여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네. 연말정산 때 정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소득공제 항목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제가 관심이 좀 많은데요.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게 좋다라고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외적인 부분도 있어서 함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카드 사용액 전부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건 아니고요. 자기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체크카드를 쓰던 신용카드를 쓰던 전혀 이제 공제 혜택을 못 받고요. 그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카드는 쓴 금액의 15%, 체크카드는 쓴 금액의 3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의 금액이 꽤나 크게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를 못 받는 것도 있지만 카드 사용액 자체에서도 공제를 못 받는 항목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차를 구입한다든지 보험료, 해외 여행 가는 경비들 이런 경비들은 신용카드를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국가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함인데 뭐 국가에 세금 내거나 해외여행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떤 걸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국내 소비 증진을 위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도 공제율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는 2배가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공제율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 놓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보통 수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드 포인트? 그렇죠. 뭐 마일리지, 항공권, 스카이패스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2%만큼 캐시백을 받는 신용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크카드를 이용을 했을 때는 이런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은 이런 포인트들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는 놓칠 수 있는 한 가지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공제를 한도까지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연봉 4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구간이 이제 15% 정도 세율 구간이라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4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마일리지 금액이 이거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제율만 보는 것보다는 이런 마일리지까지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안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보다 돈을 잘 빌리고 그에 맞춰서 잘 갚는 사람에 대해서 신용을 더 높게 쳐주잖아요. 근데 체크카드는 이런 혜택을 하나도 볼 수가 없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용 점수에도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인적으로 신용대출이 필요한 경우 혹은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이 아닌 자산 전체에 대한 재무관리 설계까지 네. 해주시는 멋진 분이시네요. 그러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배분해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에 2천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카드 사용액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총 급여액의 25%에 2천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어차피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기 때문에 한도까지 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총 급여액의 25% 플러스 2천만 원보다 더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 총 급여액의 25%에
2천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더 낮다. 그럴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그 이후부터가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없다 보니까 머릿속에 딱 꽂히진 않는 것 같아요. 실제 환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세율이 15%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300만 원을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환급받는 세액은 45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최대 네. 45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된다라고 거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만 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신용점수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것까지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숫자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머리에 팍팍 꽂히네요. 신용카드 마일리지로 해외여행 가야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좋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카드도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좋은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킴앤하이드의 지아륜 김정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